유동근 목사와 나의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의 실체 5번째. 릴리슈의 군중대회에서 워치만리 고발 전문 공개. 글쓴이 호람베오. 저는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릴리슈가 수천 명이 모인 대중 앞에서 단독으로 단상에 올라가서 워치만리를 공개적으로 고발한 섬뜩한 내용과 그녀가 대중매체와 인터뷰한 내용 등을 차례로 소개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모두 그 당시 언론 매체를 통해 중국 전역에 공개된 것들입니다. 아마도 이런 것들은 릴리슈가 무덤에 갈 때까지 덮어두고 싶은 아픈 과거일 것입니다. 유동근 목사는 이런 선동적인 말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평범한 일상에서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도 이런 말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마오쩌둥이 정권을 잡았던 시대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중국인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존경하던 왕명도 목사조차도 그 당시 모진 고문에 굴복해서 주님을 부인하고 추록을 했을 만큼 심리적, 신체적 압박이 최고에 달하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압박은 워치만리에게도 가해졌습니다. 총 9년 동안 워치만리와 같은 감방에 있었던 오요치 형제의 증언에 따르면 워치만리 역시 믿음을 버리면 즉시 추록시켜 주겠다는 회유와 압박에 거의 매일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베개 밑에서 아주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쓴 쪽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을 죄에서 속량하기 위해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이것은 우주 가운데 최대의 사실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노라. 미토생. 저는 릴리슈가 젊은 날 잠시 회유를 받아 중국 공산당을 위해 협력했다면 그 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자유로운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워치만리를 참소했던 과거의 흐름을 계속 유지하려는 릴리슈의 현재 태도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유동근 목사에게 만천하가 다 알도록 아래와 같은 말을 하고도 회개의 기회를 거부하는 사람을 여전히 믿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나는 고발한다. 릴리슈. 최근 정부가 오랫동안 종교의 외투를 입고 반혁명 활동에 종사해 온 워치만리의 반혁명 집단을 무너뜨린 것에 대해 나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통쾌함을 느꼈고 우리에게서 이 큰 악을 제거한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나는 워치만리의 반혁명 집단에 가장 중독되었던 기독교 청년이며 상하이 제2의과대학 학생이다. 그들의 속임수와 독해로 나는 젊은이들을 중독시키는 일을 한 공범자였다. 나는 대학교, 중고등학교 및 병원에서 많은 젊은이들과 아이들을 중독시켰다. 이제 깨어난 나는 고발하고 싶고 워치만리의 반혁명 집단의 범죄를 폭로하고 싶다. 상하이 시민들이 행복하게 해방을 기다리는 동안 반혁명 분자인 워치만리와 위트니스리는 한 무리의 젊은이들을 대만으로 유인하여 대만에서 범죄 활동의 중추 역할을 하게 했다. 워치만리와 위트니스리가 대만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은 장개석에 충실한 앞잡이였다. 1950년 미 제국주의가 광란적으로 조선을 침공했을 때 워치만리는 상하이에서 열린 핵심 멤버를 위한 특별 모임에서 미국에 저항하고 조선을 돕기 위한 운동에 참여하지 말라고 뻔뻔스럽게 말했다. 그 당시 나는 워치만리의 반동적 발언에 중독되어 미 제국주의가
황푸강을 강타한다 해도 신경 쓰지 않을 생각이었다. 많은 교인들이 그의 독을 먹어 미 제국주의의 침략에 저항하지 않을 생각을 품게 되었다. 이는 워치만리는 제국주의가 다시 중국 인민을 노예화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워치만리의 반혁명 집단은 우리에게 외적으로 공부를 잘하고 학교 규칙을 준수하는 좋은 학생이 되어 대중을 설득하고 그런 다음 반혁명 사상의 독을 퍼뜨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이중적인 전술을 채택하라고 했다. 그들은 나에게 학교의 젊은 교인들 가운데 어떤 것에도 마음이 요동하지 말고 어떤 사상도 갖지 말라. 넌 말을 퍼뜨릴 것을 요청했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들은 나를 사로잡고 나의 심령에 독을 먹이고 해를 끼쳤다. 그들은 많은 부정적이고 신중국을 적대시하는 반동적인 많은 사상으로 내 두뇌를 가득 채웠다. 내가 애국주의적 교육에 저항하게 했고 나를 애국심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나는 정치 보고서를 대하며 조국 건설의 영광스러운 업적, 조국이 젊은 세대를 돌보는 것, 공산당이 청소년들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준 것에 대해 들을 때마다 감동을 받고 이데올로기적으로 투쟁했다. 나는 어떤 영화들을 볼 때마다 때때로 나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내가 워치만리의 반혁명 집단의 말을 떠올릴 때는 마치 자신이 범죄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자신의 마음을 바꾼 것에 대해 불안감이 엄습했다. 워치만리의 반혁명 집단이 내게 주입한 반동적 주장에 의해 야기된 이념적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들의 독해로 나는 고국에 대해 완전히 차갑고 이중적이며 애국심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조국의 새로운 모습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관하지도 않게 되었다. 상하이가 해방된 때부터 작년 말까지 나는 상하이 제1백화점에 가본 적도 없었고 길을 갈 때 영적으로 타락할까봐 길가 양쪽에 있는 진열창조차 감히 쳐다보지 못했다. 난양로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 나는 항상 중소 우호 빌딩을 지나쳐야 했다. 첨탑 위에 있는 붉은 별이 정말 빨갛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그 별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유혹을 받을까봐 감히 머리를 들어 그것을 쳐다보지 못했다. 때로 그것을 보는 것은 죄를 짓는 것 같았기 때문에 볼 엄두를 내지 못한 것이다. 반혁명 분자 숙청운동이 시작된 후 워치만리의 반혁명 집단은 매우 놀라웠는데 반혁명 분자 왕 페이제는 앞으로 전도는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나에게 여러 번 말하면서 이번은 당신에게 시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나에게 악독하게 정부를 적으로 묘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반혁명 분자를 숙청하는 교육과 보고서 작성을 거절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결백한 사람들이라면 왜 반혁명 분자 숙청운동에 대해 그렇게 긴장하는가? 왜 우리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거절하라고 말하는가? 왜 우리에게 피를 흘리고 죽으라고 하나?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은 우리에게 그들의 반혁명 운동의 속내를 숨기려는 것이다. 몇 달 동안 조직에서 철저한 교육을 받은 후 나는 마침내 깨어났고 그들이 싫어졌다. 그들의 추악한 반혁명 운동의 속내가 많이 폭로되었다. 나는 워치만리의 반혁명 집단이 연로한 형제 자매가 아니라 양의 탈을 쓴 가장 위험한 늑대 무리이고 청소년을 독살하는 범죄자의 우두머리라고 깊이 느낀다. 그들이 나를 죽이면 젊은 한 사람을 해치는 것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내가 정상적인 젊은이의 겉모습, 성자의 겉모습을 유지하기를 바랐다. 그들은 내 마음에 독을 먹였고 또한 나를 이용하여 많은 젊은이의 마음에 독을 먹였다. 조국의 땅은 광명과 자유로 가득 차 있었지만 반혁명 분자들은 우리의 젊음을 냉장고에 던져놓고 콧구멍에 솜을 채우고 질식하는 삶을 살라고 했다. 어디를 가나
부자연스러움을 느끼고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며 그들을 따라 반인민적인 막다른 길을 가도록 했다. 이제 정부가 이 반혁명 분자들을 체포했으니 정말 기쁘다. 과거에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과 그들에게 이용당해 인민 유익에 위배되는 활동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 나는 여러분이 철저히 문제점을 제시하고 인민의 입장에서 오치만리의 반혁명 집단의 추악한 범죄를 폭로하며 반혁명 분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투쟁을 벌이기를 바란다. 아래는 위 번역문에 대한 중국어 원문입니다.